김호철 감독이 논란의 쌍둥이 중 한 명을 영입하려 한다. 이다영 선수요. 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국내 구단이 영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막 쉽게 노출된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썰이 진짜라면 은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죠. 티를 내면서 복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그거부터 실패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이미 영입은. 돌아오려고 했다면 깨끗하게 정리가 맞췄어야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게 맞다. 선후가 좀 바뀐 거다. FA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FC 시장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아까 가장 많이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 임성진입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는 누가 못 말해. 물 건너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임성진은 제가 볼 땐 잔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워낙 세게 붙은 팀, 복수의 팀이 있기 때문에 임성진 선수는 이적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 그 복수의 팀이 있는데 저는 변수는 또 다른 한 팀이 뛰어드느냐. 본 팀 말고. 제가 지금 언급한 복수의 팀 말고 네. 이 복수의 팀 외에 나머지 참전하는 팀이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가 이 선수의 가치 폭등을 이끌 것인가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적은 꽤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네. 본 팀보다는 네. 꽤 높아진 상황이고 댓글에 많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제일 유력한 팀은 현대와 KB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지금 있는. 그런다면은 이제 갑자기 금액이 점프하는 거죠. 네. 유튜브 댓글에 이구님 삼성은 아님. 삼성은 왜 빼시죠? 삼성도 FA 이번에 참전은 할 겁니다. 네. 뭐 그 대상이 이제 여러 선수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은 아웃사이드 히터가 좀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웃사이드 히터를 노릴 텐데 어느 선수에게 좀 투자를 할지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서영 이다현 선수 제일 궁금합니다. 뭐 지금 여자부에서 가장 아무래도 핫한 그렇죠. 선수들이죠. 특히 육서영 선수가 좀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하긴 했어요. 아니 여자부는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14명이거든요. 네. 네. 다 A그룹이에요. 네. 유일하게 이다현만 C그룹입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코보가 FA 기준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A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이동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순간 탁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 이동할 선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수가 스타트를 끊어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나비 효과처럼 벌어지겠구나. 네. 뭐 하나가 빠지면은 그 빈 공간 때문에 이게 생기는 14명 중에 13명이 A등급이고 한 명만 C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C등급 뭐 이다현 선수를 제외하고라도 13명의 A등급 중에 누구 하나가 이동하면 보상 선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각 팀들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팀에서도 부랴부랴 FA를 영입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선수를 뭐 내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나가라. 저는 나가라. 왜냐면 사실 비시즌의 배구가 팬들에게 이렇게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제발 나가라. 나가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뭐 선수들 이름이 나오면서 궁금해하는 분들인데 일단 아까 저희가 말했던 정관장의 표승주. 네. 이번에는 어쨌든 여자분은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이동이 많다면 이 선수들이 아마 대거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한국생명의 경우에도 지금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아웃사이드 히터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FA 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팬분들이 표승주 선수를 언급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뭐 육서영 선수, 고예림 선수 다 뭐 한국생명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에 있는 맞습니다. 네. 네. 황태기는 다시다님이 12억 재계약인데 12억 맞아요? 저희는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잔류는 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크릿 노트 때 황태기 네. 선수는 KB에 남습니다. 남습니다. 네. 거의 확실한 네. 확률로. 네. 그러니까 이게 A 그룹, 그러니까 남자 여자 금액 차이는 있지만 A 그룹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전 시즌 연봉 2배 뭐 보상 선수를 주던지
아니면 전 시즌 연봉 300%를 주던지 해야 되는데 황태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덩어리가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배를 주고 선수 1명을 주는 것도 아니면 3배를 보상해 주는 것도 이게 영입하는 팀에서는 굉장히 출혈이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태기 선수 같이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FA 제도라는 것이 선수들의 이동이 좀 자유로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조금 엉덩이가 무겁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 제도에 조금 이게 세부적인 규정 손질, 기준 손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달갑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사실상 이게 이동이 또 많아야. 맞아요. 예, 결국엔 역동성도 생기고 변수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리그에 좀 활기가 좀 더 돋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원 기자가 이야기한 좀 이 이적 규정이라든가 트레이드 규정, FA 그래서 역으로 네. 남자분은 B등급 네. 또는 C등급 선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B등급이나 C등급은 보상 규정이 조금 여유 있어요. B등급은 그냥 연봉의 300%. 근데 워낙 B등급이 A등급보다는 연봉이 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B등급의 300%는 각 팀이 충분히 할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C등급은 이제 150% 1.5배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뭐 남자부 같은 경우는 뭐 현대캐피탈에서는 이시우, 김선호, 뭐 대한항공은 없고요, KB손해보험 없고요. 네, 우리카드가 이승원, 박준혁. 저는 여기 박준혁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수상하다. 이미 뭐 결정됐죠. 사실. 수상하다 보고요. 박준혁 선수는 한 팀과 사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네. 어느 팀인지는 아직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댓글에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네. 저거는 이적을 한 거잖아요. 팀에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소속 팀에. 그리고 이제 3, 4화제는 김재휘, 뭐 네. 이호건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도 C등급에 있는 김동영 선수가 한전도 원하고 다른 팀에서도 충분히 원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다음에 이제 OK저축은행에서는 박원빈 선수. 박원빈 선수도 지금 OK저축은행에서는 주축 미들블로커로 활약하고 있고 뭐 부상 관리만 좀 된다면 다른 팀에서도 충분히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른 팀에서 또 블루진께서 네. 블루진님께서 또 뭐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블루진님이 블루칩을 언급해 주시네. 네. 맞습니다. 이 박준혁 선수가 뭔가 이 신체적 조건에서 주는 이 객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박준혁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황태기, 뭐 박경민, 뭐 이런 정말 큰 덩치가 정지석, 큰, 뭐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알짜는 따로 있다. 그래서 감독들이 팀들이 원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협상, 거래 이런 거는 완전히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준혁 선수 좀만 더 보태드리면 굉장히 물밑 경쟁이 치열했는데 맞아요. 한 팀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럴 건 말해요. FA에 있는 그러니까 남자부의 경우에 네. FA에 있는 25명 중에 그냥 은퇴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은퇴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알기론 은퇴하고 지도자 코스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선수 이적 관련해서 아까 김정호 예. 간절하게 선수,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정호 선수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오해원 선배가 말씀해주신 그 한 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김정호 선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선수가 공격력도 갖추고 있고 리시브 능력이 있는데 신장이 사실 임성진 선수만큼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팀에서 임성진, 김정호를 약간 같은 류로 보고 영입 대상으로 두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상대적으로 언더레이팅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성진을 못 잡는다면 김정호를 데려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김정호다 이렇게 보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해요 상황이. 그 아직 그 행선지는 확실한 건 없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을 떠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 일단은 잔류는 아니다. 아닐 것 같다. 네. 네. 은퇴 선수 계속해서 궁금해하시. 은퇴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근데?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은퇴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뭐 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 아 팀에서 이제 정리하는 선수. 아니 FA 중에 은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여자부의 FA 중에서는 은퇴하는 선수가 없냐? 뭐 지금 뭐 아니 남자 아까 그 중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남자 FA 중에 은퇴를 선택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자부 말고 남자부요? 네. 근데 이 선수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동안 뭐 FA 특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FA인데 경기에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수는 은퇴가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FA 옵션 행사한 게 아니고 본인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새롭게 지도자로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일찌감치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부도 뭐 정리를 조금 해야 된다. 왜냐면 신규 인원을 신입 드래프트에서 뽑으려면 기존 선수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남자부 FA 뭐 김강국 선수 같은 경우는 미계약 상태로 그냥 남은 것도 약간 그런 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부에서도 이번 시즌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저게 올라오네요. 안혜진 선수, 이주아 선수 트레이드. 사실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들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선배?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번 시즌에 GS 칼텍스가 안혜진 선수가 부상 때문에 좀 주춤하는 동안 김지원 선수가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김유경 기자 말대로 처음 봤는데 윈윈일 것 같아요. 저 트레이드는 윈윈일 것 같아요. 왜냐면 IBK는 국내 세터가 없어요. 근데 안혜진만한 자원이 없죠. 근데 만약에 안혜진을 갖고 오는데 이주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주아 선수가 이번 시즌 IBK로 갔는데 사실 한국 시절만큼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두 선수가 맞바꾼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GS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GS도? 네. 그 얘기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S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준비랑 실행이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GS 칼텍스도 이 선수가 남았을 때 떠났을 때 여러 명을 두고 지금 주파나를 튕기고 있다. 네. 여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혜진 선수다라는 건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들었고. 왜냐면 안혜진 선수는 주전이거든요. IBK가 뭐 세터가 필요한 건 사실 명백한 사실이니까 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높긴 하겠죠. 근데 저희는 정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혜진 선수는 처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선수들에 대한 궁금증도 몇 분이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노리고 타진하고 있는 선수들, FA 선수들 중에 몇 분 있다, 몇 사람 있다. 특히 젊은 선수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올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뭐 이다현 선수가 일단 있잖아요. 네. 이다현 그거는 선수, 뭐 자타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다현 선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일단 현대건설은 이다현 선수 FA 계약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이 이다현 선수를 탐내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다현 선수는 어쨌든 해외 진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해외로 진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깊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팀에서 사실 이다현 선수를 데려간다면 보상금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 선수는 없지만. 그리고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가 해외로 간다? 사실 영입한 팀 입장에서는 허락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다현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잘 풀린다면 현대건설과 계약을 하고 아마 떠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외부 말고. 네. 김연경 선수가 과거 일본을 갈 때 같은 흥국생명 방식으로. 소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떠났듯이.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해외 오퍼가 계약 조건이 잘 맞지 않는다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드래곤볼님이 저 기자 양반 혼나야겠네. 왜요? 안혜진 주전인데 기업으로 비빈 장난쳐. 아니 이 얘기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지난번에도 기자 양반이라고 부른 분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저 말을 역으로 들으면 네. 안희진 선수는 GS에서도 주전인 거고 IBK로 가도 IBK에서 주전을 할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확실한 건 전 저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서 처음 접했다. 네. 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맞아. 우리 방송 전부터 좀 궁금했던 거.
아까 그 저한테 캡처 보내줬던 거 뭐였죠? 갤러리에 올라. 그러니까 팬분들이 네. 저희 방송에 네. 질문을 많이 하시겠다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 들어갔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그 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논란이 됐던 질문이 뭔지, 왜냐면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은 그 게시글에 없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아마 현대캐피탈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도 현대캐피탈 이 선수 남나요, 저 선수 남나요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확정적인 선수는 박경민 선수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진출 그리고 이다현 선수 빼고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진행 중인 선수도 있고 시도하고 싶은 선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뜻밖의 선수가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뜻밖의 선수는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방향성을 잡아간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리그로 간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섰다. 세고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선수 소식은 좀 확정이 되면 사실은 이 선수였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진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슈퍼챗 그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죄송해서 자꾸 돈 받으면은 신치용 단장 시절 때 항공 가려던 박상아 하이제킹에서 승리했듯이 이번 FA도 그런 건들이 있겠죠? 뭐 그거는 저희가 예측이 쉽지 않은데 근데 좀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아까 박준혁 선수 같이 네. 그런 사례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남자부에서는 저는 김정호 선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워낙 황태기 선수나 그러니까 이급의 선수들은 하이제킹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제킹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팀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던 계획을 그냥 다 틀어버려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왜냐면 황태기 선수 아까 말씀해주신 12억 나올 정도면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 셀캡에서 12억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선수만 12억 주면 나머지 선수 배구는 7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명에게 12억 준다고 나머지에게 뭐 1, 2천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황태기 선수급은 아닐 거고 저는 그래서 뭐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전광인 선수나 김정호 선수나 남자부에서는 뭐 송명근 선수나 요 정도가 조금 그렇게 하이제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여자부에서는 저는 표승주, 고예림, 육서영 이 셋의 싸움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셋 중에 분명히 이 자리를 원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셋의 영입 경쟁이 각 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 세 명의 이 세 명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이제킹 여부가 있다. 저는 GS 칼텍스에서는 유서현 선수 아까 저희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서현 선수는 뭔가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유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서현 선수는 저는 붙잡을 거다. 붙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네. 이건가 보네. 저 갤러리에 올라왔던 질문 자체가 김호철 감독이 그 이제 논란의 쌍둥이 중 한 명을 영입하려 한다라는 소문인 것 같네요. 네, 이다영 선수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아까 이재용 선수도 이재용 얘기도 나오던데. 네. 사실 이게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국내 구단이 영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량을 떠나서 이 선수들이 영입할 경우에는 이 구단이 좀 책임져야 할, 감당해야 할 분들이 굉장히 배구 외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막 쉽게 노출된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소문이 돈다, 썰이 돈다라는 네. 게 진짜라면 사실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만약에 이 썰이 진짜라면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죠. 그랬어야 되죠. 그랬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티를 내면서 네. 복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그거부터 실패다. 그렇죠.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이미 영입은. 왜냐면 우리는 과거 사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선수 페퍼 네. 그렇죠. 저축은행으로 갈 수도 있다더라.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배구 팬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제 느낌에 당시에 배구 팬들은 아직 이재용 선수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선수도 이다영 선수도 아직 당시 그 상황에 대한 정리가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저는 아직은
배구 팬들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했다면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마쳤어야 이제 팬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게 맞다. 선후가 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